자,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지난 시간에, T의 범위. 음,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직사각형에 대해서 이 직사각형, 빨간색 직사각형 넓이의 값에 넓이가 최다되는 순간에 AB 길이가 필요했거든? 근데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를 몰라. T가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T의 값이 여기 있을지, T의 값이 이런 데 있을지, BC 중에 T가 있을지, 그걸 몰라, 지금. 그런데 어디서부터 다시 할까?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서울시립대 수리논술 해설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T의 값이 그냥 여기 있대, 그냥. A라고 한 상수함수 Y는 A랑 만나 생기는 교점은 지금 3개 있잖아. 3개의 교점 중에서 T의 값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T의 값은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있는 거지. 그렇게 돼 있어, 그냥. 그러니까 이 해설 만든 놈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해설을 보고 문제를 풀이한 애들이 유튜브 보니까 다 그렇게 풀어놨더라고, 이 새끼들이 다. 설명 없이 저 그냥 지네는 그냥 해설 보고 따라 흉내낸 거야.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럼 실은 고민을 해야지만 돼. 자, 처음에는 쌤이 t의 값이 여기 있고 t의 값이 여기 있고 알파 베타의 값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 첫 번째 경우 생각하고 있어, 지금. 이런 경우 그러면은 t라고 하는 녀석보다 알파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알파가 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6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36이에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t의 범위가 진짜 0보다 작은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2배 했던 2t 일단 요거 이항하려고요. 이항해주면은 누구야? 3t 마이너스 6? 그것보다 얘가 커야 돼? 지금 둘 다 이것도 t가 음수면 이거 음수지. t의 값이 음수면 좌변도 음수니까 양변을 제곱하는 부동방향이 바뀌어야 돼. 9t제곱 마이너스 36t 플러스 36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36 이항했더니 12t제곱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48t. 그럼 t의 값은 0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래 t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중에 생각하고 있지? t의 값이 0보다 작은 것 중에 이것만 선택할 거지. 그럼 이건 가능해. t의 값이 0보다 작았을 때 t의 값이 제일 왼쪽에 있고 알파 더 큰 거는 확인됐어요? 지금 이걸 확인했습니다. t가 0보다 작으면 이건 모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t의 값이 0과 6 사이에 있다면 b점 좌표나 c점 좌표 알파 t였을 때 알파 b가 t인지 c가 t인지는 모르는데 조건 알파. 여기에 알파가 있고 여기에 t가 있고 베타가 있을 때 하는 중이야. 두 번째 경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두 번째 경우는 t의 값이 0과 6 사이에 있을 때에는 알파보다 t가 더 커야 돼. 알파의 값보다는 t의 값이 더 커야 돼. 근데 t는 지금 양수죠. 2배 해주고 이항해주면은 3t-6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돼? 네. 근데 t의 값이 양수인데 이게 좀 애매하네. t의 값이 0과 4 사이 있으면 이것도 세분해야 되겠다. t의 값이 0과 4 사이 있을 때가 있을 때고 t의 값이 4보다 클 때가 있지. 그런데 t의 값이 지금 두 번째 가는 중이야. 0과 4 사이 있을 때 0과 4 사이 있으면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아, 그럼 2까지로 또 구분해야 되는 거야? 지금 대소관계가 4개로 구분해야 되네. 0과 2 사이 있다면은 t의 값이 0과 2 사이 있다면은 왼쪽에 있는 건 음수,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음수. 그럼 제곱하면 부동 방향이 이 부동하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0보다 작으니까 사이 값일 건지 0부터 4까지. 이것도 모순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공통범위는 0부터 2까지죠. 그럼 이때 t의 값은 0과 2 사이 있어야 돼. 이것도 알파 t 베타의 값이었을 때 모순되지 않습니다. 0과 2 사이 있습니다. t는. 그런데 세 번째는 t의 값이 2부터 4 사이 있을 때 t의 값이 2부터 4 사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알파보다 t가 큰 거지. 근데 확인할 것은 이것도 확인했으면 좋겠다. 아, 근데 당연히 가운데가 플러스 녀석이니까 베타는 알파보다 큰 거지. t의 값이 알파보다 큽니다. 그럼 지금도 똑같을 거 아니야. 아, 다르구나 지금은. 지금은 이 값이 음수값이죠. 이건 양수값이죠. 음수보다 양수가 당연히 크죠. 그럼 2부터 4 사이에서도 전혀 하자가 없는 거네. 2부터 4 사이에서도 하자가 없고. 네 번째, 4부터 6 사이에 있는 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해. 알파의 값은 무조건 더 작은 녀석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알파의 값은 무조건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상황은 이 상황이야. 하자가 없어 지금. 전혀 하자가 없어. t의 값 2였을 때 어떻게 되지? t가 2는 빼먹었잖아 지금. t의 값이 2라고 한다면은 t의 값이 2면은 알파가 누구지? 나 지금 여기다 알파한테 2 대입하려고. 2 대입하면 2분의 4 마이너스 루트 60 빼기 12 48 48이면 알파의 값이 이게 2루트 4루트 12? 아, 4루트 3? 그러니까 4루트 3이니까 2 마이너스 2루트 3? 맞아요? 근데 그럼 하자 없어. 이게 왼쪽이고 이게 t의 값이 오른쪽이니까.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딱 이 상황이야. 지금 여러 번 검토해 봤더니 상황은 첫 번째 케이스는 t의 값이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 있으면은 그때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두 번째, t의 값이 0부터 4까지 사이에 있으면 아이씨 t의 값이 4부터 6 사이에 있으면은 t의 값이 4부터 6 사이에 있으면은 여기가 알파고 베타인 거잖아. 그것도 하자가 없잖아. 근데 그것도 확인해 봤어야 되는구나. 이때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t하고 여기가 베타인데 내가 지금 확인하지 않은 거는 t의 값이 4부터 6 사이에 있는 걸 확인 안 한 거지. t의 값이 4부터 6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알파, 베타, t가 될 건데 이게 가능한지 확인해 봤어야 돼. 그럼 그것만 마지막으로 확인하자. 그러면 가능한 건가? t의 값이 베타보다 큰 거지.
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6 플러스 루트 이것보다는 t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배 해주고 이항했더니 루트 값보다는 3t-6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4부터 6까지면 당연히 이거 양수죠? 양변 제곱했습니다. 제곱했더니 이항했습니다. 12t제곱 마이너스 48? 그럼 t의 값은 0보다 작다 또는 t의 값은 4보다 크다. 이건 안 될 거고 4부터 6까지 6 사이의 범위 중에는 당연히 t가 제일 클 수 있습니다. 다 모순되는 상황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순되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 군데에 대해서 다 계산했어야 돼. 다 계산한 다음에 넓이의 값에 최대값을 구했어야 돼.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경우는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죠. 첫 번째 경우는 t의 값이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있다면 넓이의 값을 문제가 함수로 잡으라고 했나? 그렇게 않았네. 넓이의 값은 밑변 값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높이의 값은 a.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가운데 플러스인 거에서 가운데 마이너스인 거 뺐더니 네, 요 녀석의 값이 밑변. 높이의 값은 a 값이 높인데 a의 값 자체가 이거였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6t제곱이었어. 아, 저거에 부호를 안 따져봤네. 0부터 4 사이, 그렇지? 0부터 4까지 사이에서 당연히 양수지? 4부터 6까지 사이에서 이거 양수지? 양수인데 하자가 없습니다. 이때 이 범위 사이에서 최대값을 구할 거고, 두 번째, 0부터 t의 값이 4까지면 넓이의 값은 네, 베타 마이너스 t의 값이 밑변이고 높이의 값은 a죠. 베타의 값은 이거니까 t를 빼주면은 2분의 마이너스 2t잖아. 그러면 2분의 이거라고요? 그리고 a의 값은 이거예요. 세 번째, t의 값이 4부터 6 사이 있을 때 그때 넓이의 값은 t 마이너스 베타? 그럼 t에서 베타를 빼야 되잖아. 이거 보호만 바꾸면 되네? 자, 이제 그 값을 구해야 돼. 이제 슬슬 괴롭네요, 이제. 아이고야, 그 값을 구해봅시다. 첫 번째 보면 해설지는 이 첫 번째 것만 가지고 풀었어. 근데 이거를 미분해서 그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미분이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냥 바로 미분해도 되겠다. 근데 여기는 이게 미분이 그지 같네. 일단 미분해 봅시다. 첫 번째 경우 하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앞에 값 미분했더니 2루트분의 근데 식이 복잡할 때 미분은 어떻게 하는 미분도 있죠? 식이 복잡할 때는 양변에 ln을 취해서 미분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미분할게요. 지금 마이너스 6t 플러스
거기다 이거 곱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이 앞에 건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할 차례죠? 12t. 자, 이게 빵 되는 그 값 찾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서만 통분하려고 합니다. 이거 2로 약분할 수 있습니다. 통분해주면은 이것분해 앞에 게 마이너스 3t 플러스 12 곱하기 요거죠. 아 6은 약분 안 했어 내가 지금. 자꾸 36을 16이라고 쓰냐? 미쳤어. 그리고 마이너스 3t 플러스 6이에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통분했더니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36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2t 분모값은 루트값인데 분자값은 공통인수 묶으려고 t가 공통돼 마이너스 3t로 묶어주려고 마이너스 3t가 아니지 플러스 3t로 묶어주겠습니다. 3t로 묶어주면 앞에 남은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겠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t로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여기서 3 묶어줄 거고요. 여기서 t 묶어주려고요. 아니 여기서도 마이너스 3t가 있네. 앞에 건 내비두자. 앞에 것도 묶어줄까? 앞에 것도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줄까? 앞에 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뒤에 거는 뭘로 묶어주지? 마이너스 3t? 곱하기 t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은 루트의 값분의 분자의 값이 플러스 3t까지는 공통되고 나머지는 공통되지 않지. t-6 t-6도 공통되네요. 그럼 3t 곱하기 t-6으로 묶어주면 앞에 건 t제곱 마이너스 2t가 남아요. 그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지금 3t 묶어줬고 t-6을 묶었으니까 뭐가 남는 거야? 3 남고 t 플러스 2가 남고 t-4가 남아? 부호는 플러스야? 플러스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4? 된 거 맞아요? 그러면 아이고야 4t제곱 마이너스 8t 그러면 12t t-6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6 이게 빵 나온 그 값 찾고 있습니다.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빵까지 범위에서 찾고 있습니다. 최대값을 찾으니까 극대값을 찾아야 됩니다. 이 범위에서 극대값을 찾는데 지금 4차함수지 0, 6 근해 공식 적용했더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그러면은 4차함수가 최고차함계수 양수죠 지금. 제일 작은 게 1 마이너스 루트 7 맞죠? 나 지금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거지. 1 마이너스 루트 7이 아니다 지금 도함수가 4차함수지.
1 마이너스 루트 7. 그 다음이 빵. 1 플러스 루트 7. 6. 그러면은 마이너스 하고 빵 사이에서 이거밖에 없지. 양의 성으로 바뀌어요?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7에서 극대값이네? 그래서 싫다. 여기다 1 마이너스 루트 7을 대입해야 돼. 징그러운 새끼들. 일 마이너스 루트 7에서 극대이자 최대이니까 1 마이너스 루트 7을 대입해야 되거든? 돌아가시겠다. 돌아가시겠다. 근데 1 마이너스 루트 7을 대입했을 때는 1 마이너스 루트 7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 t제곱 마이너스 2t는 6이 나와야 돼. t제곱 마이너스 2t는 6이야. 이거 대입하면 근데 첫 번째 루트 속에 들어있는 셋값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을 묶었더니 마이너스 12? 맞게 썼나요 지금? 그 다음 녀석의 값이 곱하기 저 녀석은 t제곱으로 묶었을 수 있지. t제곱으로 묶었으면은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었을까? 네. 마이너스 t제곱 곱하기 t-6? 2 빼기 4가 뭔 말이지? 이거 t제곱 마이너스 6 이거 대입하면 네 이제 대입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2t 대신에 6을 이걸 대입해서 t제곱 마이너스 2t 대신 6을 대입해야 되죠? 근데 이거 대신에는 뭘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6을 대입해야 돼? 밑줄 대신에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6? 내가 거 맞아요? 그러면 아니지 아직까지도 산수를 쉽게 하기 위한 거. 이 파란색은 지울 거거든 좀 이따. 마이너스 3 곱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2t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6 t 마이너스 6 그러면 이건 루트 6t 플러스 18 곱하기 전개했습니다.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6t 맞아요? 플러스 36 그럼 t제곱 대신에 대입하면은 요 값은 아까 전에 이거 2배잖아. 밑줄 치면서니까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 그러면 루트 6t 플러스 18 곱하기 2t 플러스 네 여기다 t값 대입하려고요. 여기다가 1 마이너스 루트 7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4 마이너스 6루트 7? 그 다음은 대입했더니 근데 문제가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던 게 최대 대입할 필요가 없었네. A, B 길이 구하는 거였네. 무슨 짓을 한 거냐 지금. 쌤이 넓이 최대일 때 다 비교하는 맞아요. 비교해야죠 지금. 못해. 저 밑에 거는 보시고 맞아요. 밑에 것도 미분해서 빵 된 걸 줘서 해야 돼.
넓이 사각형의 넓이 와 이거 미분할 게 엄두가 안 난다. 여기까지 썼으니까 안 하긴 좀 뭐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나 이거 미분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미분하기 너무 싫다. 어떡하지? 해설은 이때 x의 값이 t의 값이 지금 1-7이라고 얘기하거든. 해설은 그렇게 얘기했고 1-7를 대입해서 AB의 길이가 A죠. 여기다 대입할 걸 원하는 거지, 여기다가. 근데 저게 누구야? 저기 뒤에 거야? 요게 지금 A니까. 요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AB 길이의 값의 최대값은? 이게 최대값이라고? 그런데 실은 확인했어야 되는 거는 선생님은 이것도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죠? 또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류가 발견되면 실을 때한테 이메일 보내야 되는데 근데 병신들아 잘못했어라고 메일 보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 하지 맙시다. 그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이죠. 실입대 2023년도 모의논술. 야, 내일까지 제본 뚫을 수 있을까? 노력해볼게요, 좀 이따가. 이 파일도 정리를 안 했거든. 이제 실입대, 선생님이 가나다 순으로 준 거 아시죠? 네. 이제 실입대 다음에 가나다 순으로 학교를 줘야 되거든, 이제. 자, 쌍곡선이 있습니다. 수진이 혹시 풀었어? 문제 1번 빼고 풀었다고? 네. 일단 1번 네. 쌍곡선이 있습니다. 점근선이 있습니다. 쌍곡선의 그래프는 점근선이 존재하는데 점근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인가? 네, 3분의 4x가 점근선이네요. 또 마이너스 3분의 4x도 있죠. 어이씨, 대신돼 보이지 않지? 점근선의 값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x가 점근선이고요. 쌍곡선의 값은 오른쪽 1이니까 좌우에 존재하는 쌍곡선입니다. 꼭지점 좌표의 값이 누구죠? 꼭지점은 3인가요? x절편값 3이죠? 쌍곡선이 지금 이렇게 좌우에 존재하는 쌍곡선이 있습니다. 다 뭐 이렇게 그림 열심히 그리고 노력하지? 대충 그려도 되는데. 쌍곡선이 이렇게 존재하는 쌍곡선이 있고요. 쌍곡선 위는 P점 좌표에서 F1, F2까지 길이. 근데 F1, F2까지 길이 중에 분자가 큰 거야? 분모가 큰 거야? 분자가 크다고? 그럼 초점 좌표의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루트 씌워야 되니까 초점 좌표의 값 5인가요? 여기를 F1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F2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P점 좌표의 값은 어디 있다는 얘기를 하나? 네, 1,4분면에 있습니다. 1,4분면에 있는 쌍곡선 위는 P점 좌표에서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랑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나누기 한 게 11분의 29라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 길이의 값을 만약에 t, 여기의 값을 s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준 거는 t분의 s의 값이 11분
근데 우리는 원래 쌍곡선의 정의에 따르면 SV 두 길의 차이값이 주축끼리는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 길이 연립 방식을 풀면은 두 개의 길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뭘 구하라고 했냐면 세 점을 지나는 포물선을 그리라고. 세 점을 지나는 포물선. 세 점을 지나는 포물선. 헐, 망했다. 그림 잘못 그렸다. P점 좌표값은 이런 데 나와요. 세 점을 지나는 포물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 점을 지나는 포물선이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녀석이 있다고요? 이 포물선이 있고 그 포물선의 그래프하고 PF2 이 선이야? 여기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요?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근데 이 포물선은 절편값을 알고 있네. 절편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그럼 최고참 계수의 값은 누군지 모르지만 네. 그럼 P점 좌표를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 그럼 P점을 대입하면 최고참 계수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연립방식 일단 풉시다. 연립방식을 풀었더니 11을 S의 값이 29T인데 S값 대신에 T 플러스 6을 대입했더니 안 이쁘네. 18T? 3분의 22? 아니 3분의 11? T의 값이 3분의 11이면 3분의 29인가? 맞아요? 그러면 이 두 개 값을 이용해서 P점 좌표를 알 수 있나? P점 좌표가 필요하네. P점이 P점 어떻게 구해? P점은 X, Y로 음. 길이 한 다음에 아, 점과점사의 길이하고 쌍곡선의 방식으로 연립해야 되겠다. 자, P점 좌표의 값을 A, B, B, 알파베타로 잡겠습니다. 그럼 쌍곡선의 방식에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P에서부터 더 짧은 길이 T라고 하는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그 길이가 알파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이거 두 개 연립하면은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씨, 그지네, 그지. 16 알파의 제곱 빼기 9 베타의 제곱의 값이 144? 베타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대입했습니다. 16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21, 아씨, 5 플러스야? 이 마이너스 121이에요? 2차 방식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25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90. 그런데 25 곱하기 9 225? 225에서 265를 빼야 돼? 마이너스 40? 5로 약분했습니다. 5알파 제곱 18알파 마이너스 8의 값은 빵입니다. 여기 돼? 뭘로? A로 네, 되네요. 알파의 값은 양수값인가 일사변이니까 알파의 값은 4입니다. 알파가 4였을 때 4를 어디다 대입하냐? 여기다가? 밑에 베타죠. 여기다가 4 대입했더니 1 뺐으니까 9분의 112? 9분의 112면은 약분이 안 되죠. 루트 씌워야 되지. 112가 나갈 수 있나? 4부터 7. 4 루트 7? 이제 P점 좌표 구했습니다. 우리 지금 넓이 구해야 되죠. P점 좌표의 값이 4, 3분의 4 루트 7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5, 빵입니다.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하려면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서 적분하면 되죠? 근데 위에 게 조금 불편하네. 직선이 필요하죠. 이 직선이 누구야? 기울기 값이 27분의 4 루트 7? 네. 근데 마이너스 5 대비해서 빵 나와야 되죠. 네,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A도 구해야 되지. 지나는 점의 좌표는 이 점을 지나니까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4 대입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9? 그 값이?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7분의 4 루트 7? Y의 값은 마이너스 27분의 정기각격 X제곱 마이너스 25 이거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하래요. 교점 좌표 마이너스 5일 때부터 4일 때까지. 이제 적분했습니다. 직선에서 포물선 빼야 되죠. 선에서 직선 빼야 돼. 위로 올라. 첫 번째 그림이 맞았던 거야? 그림이 망했네. 아, 아까 첫 번째 P가 맞았던 거야, 지금? 환장하겠네. P점 좌표의 값은 여기쯤에 있었던 거고, 이렇게 연결한 거고, 그래프는 위로 블록이라고요? 아까 왜 아래로 블록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우리가 구한 넓이는 여기 넓이? 아, 나 졸라 멍청하다. 아니지, 알 수가 없지. 4니까 당연히 앞에 있어야 되지. 나중에 알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범위에서 포물선에서 직선을 빼야 됩니다. 포물선에서 직선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27분의 4 루트 7 x제곱 마이너스 25에서 요거 빼야 되죠. 그것도 마이너스 27분의 4 루트 7 똑같네. 근데 뺐더니 x 플러스 5? 맞아요? 그럼 끄집어냅시다. 마이너스 27분의 4루트 5 끄집어냈습니다. 4루트 7 끄집어냈고요.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x제곱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5인가? 그럼 플러스 x 플러스 5면은 이거예요? 산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수는 이거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되신 거 맞죠? 근데 두 번째부터 넌 또 안 풀었다고? 네. 넌 두 번째 거 맞췄을까? 나 A만 했어요. 네. 어떤 주머니에서 흰색, 빨간색, 파란색 공들이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다음 규칙을 따르는 시행을 할 겁니다. 이미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그 색깔을 확인하고 같은 색의 공을 한 개 추가해서 집어넣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흰색 공 두 개, 빨간색 한 개, 파란색이 한 개 있었다고 한다면 7번 한 다음에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이 11개가 돼서 멈출 겁니다. 그러면 4개였던 공이 7개 추가돼서 11개가 된 거니까 주머니 11개, 주머니 속 11개의 공 중에서 7개 흰색, 2개 빨간색, 2개 파란색 공이 나오는 사건이 A 사건입니다. 첫 번째, PA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궁금한 상태인데 그러면 7번 뽑을 동안에 몇 번 뽑으란 얘기야? 7번 뽑을 동안에 빨간색이 몇 번 뽑아야 돼? 한 번. 빨간색은 흰색부터 얘기해야지. 흰색이 몇 개 뽑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한 번? 파란색이 한 번? 7번 중에 이렇게 뽑아야지만 11개가 되면서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A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문제는 처음에 흰색 뽑고 뭐 빨간색 뽑고 흰색 뽑고 파란색 뽑고 흰색 뽑고 흰색 뽑고 흰색 뽑고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 그러는 확률의 값이 매번 같을까? 확인해보자. 내가 지금 확인해보고 싶은 거는 W, W, R, W, B, W, W 확인해보려고. 그 다음은 W, R, W, B, B하고 R을 바꿔볼까? B,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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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W, W도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확률값 계산해보려고 해. 처음에 흰색 부분 확률이 뭐지? 4분의 2? 두 번째 게 이제 5개 됐잖아. 네, 5분의 3이었겠네. 그 다음은 6분의 1이었을까? 그 다음은 7분의 4? 그 다음에 파란색을 뽑을 확률이 8분의 1? 흰색 뽑을 확률의 값은? 마지막 흰색 뽑을 확률의 값은? 10분의. 그 다음 확률을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분의, 두 번째는 5분의, 6분의, 이제 R 레드 뽑을 빨간색 뽑을 확률입니다. 분모값은 똑같습니다. 분자는 배열만 달라진 거지 1, 2, 3, 1, 2, 3, 4, 1, 5, 6, 4, 1, 5, 6 똑같네요. 이 확률값은 똑같은 거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순서를 바뀌는 경우만 알면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순서 바꾸는 경우는 몇 가지야? 네, 500분의 7팩이네요. 그럼 42가지? 근데 이럴 각각의 확률은 매번 똑같습니다. 산수를 해야 되잖아, 이제. 못해. 840분의 1. 이게 840분의 1이라고? 수진이도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41을 곱했으니까 20분의 1. 네, 첫 번째 거의 답은 20분의 1이네요. 되신 거 맞죠? 좀 다르게 풀었지만 답은 똑같이 나왔죠? 네.
사건 A가 일어난 걸 전제로 했을 때 7회 각 시행 후에 주머니에 있는 흰색 공의 개수가 항상 나머지 빨간색이나 파란색의 공의 개수보다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B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조건번기로 전혀 친절하게 알려줬네요. 분모는 알고 있습니다. 분자를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는 7번 시행하는 내내 흰색 공의 개수가 파란색, 빨간색을 더한 거의 합보다는 하나 탔으면 좋겠는데 흰색이 많다 보니까 흰색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은 크가 같아. 크가 같으면 가지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작은 녀석을 생각하려, 여집합을 생각하려고. PA의 값이 B 속에 있는 A와 B 밖에 있는 A의 합인가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좋아서 지금 이렇게 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PA분의 PA 마이너스 PA 요집합 B 요집합으로 풀려고요. 이제 이거 맞나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당장 이걸 구해야 되거든. PA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A 요집합 B 여집합이면 지금 A 사건은 발생하고 그리고 동시에 흰색 공의 개수보다 빨간색과 파란색 공의 합이 더 클 때가 있다는 얘기지? 아이씨, 어떻게 생각해, 이거를? 근데 차라리 이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지수가 적을 거야. 이걸 구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두 개, 한 개, 한 개 있었잖아. 처음에 뽑은 게 빨간색을 뽑았더라면 처음에는 처음엔 두 개 했잖아. 흰색과 흰색이 아닌 게. 근데 처음 출발할 때는 시행을 한 번도 아직 하지 않은 거니까 상관없고 빨간색을 먼저 뽑으면은 두 개, 네 개? 아,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니까 이미 비여사건인 거네, 이게? 그럼 뒤에 거는 아무렇게나 순서 바꿔도 상관없겠다? 아무렇게나 순서 바꾸는 거는 W 5개와 파란색 1개? 그 순서 바꾸는 게 몇 가지예요? 500분의 600, 6가지? 이건 경우는 6가지. 확률값을 계산해야 돼. 아, 어차피 이거 이렇게 될 확률이 그냥 저거지. 840분의 1이지, 이게. 이거 맞아? 근데 6가지가 있었어. 그리고 처음에 파란색을 뽑았다고 한다면은 1회 시행했을 때 비해 6건이 발생하는 거네. 그럼 이것들은 뒤죽박죽 순서 바꿔도 되니까 이거는 6가지. 처음에 흰색을 뽑았을 때 가능할까? 처음에 흰색을 뽑아버리면 1회 시행한 다음에 흰색은 3개, 파란색과 빨간색 합은 2개. 아, 되네. 흰색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 단계에서 만약에 빨간색이 나왔다고 한다면 6회 시행일 때 흰색이 흰색이 몇 개야? 6회 시행했을 때 흰색이 3개? 세 개, 세 개. 흰색이 아닌 것도 3개? 그럼 이건 B6건이 아니잖아. 다음에 바로 이제 파란. 다음에 바로 파란색이 나와야 돼? 그러면 7회 시행했을 때 흰색은 3개, 흰색이 아닌 거 4개? 그래서 이건 B6건이죠. 뒤에 건 아무렇게나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게 순서를 바꾸는 거는 하얀색만 순서 바꾸는 거니까 한 가지네. W로 시작한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 다 흰색. 이것도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했더니 840분의 14? 못해. 얘는 840분의 14인 거 구했습니다. 약분 좀 할까? 누구라고? 64? 2로 약분했더니 420. 420분의 7. 60분의 1. 이제 끝났습니다. PA의 값은 20분의 1. 근데 이거는 분모 문제 60 뺐습니다. 맞췄어?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fx, gx가 있습니다. f1의 제곱, f1의 제곱 더하기 g1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럼 fx가 누군지 gx가 누군지 찾으라는 얘기네. 지수함수하고 지금 다항함수일까? fx, gx가? 알 수가 없네. 그냥 미분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뭘 요구하는 걸까? 저걸 1, 2번을 더하라는 얘기인가? 더하기 빼기? 더해보자. 두 식을 더해보면은 0부터 x까지 2의 t승 곱하기 ft, gt. 오른쪽을 더하면 gx 소거되고 1도 소거되죠. 그럼 2배 해주면 2x승 fx라고? 맞아요? 네, 양변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면은 2x승 곱하기 fx 더하기 gx가 2x승 fx f'x 그러면 gx는 두 식을 빼봅시다. 뺐더니 2의 t승 ft 빼기 gt 빼면은 fx 소거도 나머지가 소거가 안 되지. 그럼 마이너스 gx 플러스 1 양변 미분했습니다. 아이고야. 마이너스 2x승 gx 양변 미분했더니 이 녀석의 값이 2x승 곱하기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g'x 그러면은 fx의 정체가 마이너스 g'x야?
어쩌라고? 근데 알고 싶은 거는 이 함수가 궁금해. 이거의 도함수를 구하면 근데 이걸 알고 있어. 대입하면은 0이야? 그럼 얘가 근데 상수함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아, 그럽시다. 여기다 0 대입합시다. 좌변은 0이고 0 넣었더니 여기다 0 대입했더니 그럼 두 식을 더해주면 아니지. 쓴 다음에 하자. 뺀 녀석의 값은 플러스 1. 두 개 더했더니 F형은 G형은 이 상수함수의 값은 F형 제곱 G형의 제곱이 그럼 뭘 대입하든지 이 상수함수는 1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녀석은 1이에요? 문제 쉽네? 그래서 이걸 수준이 맞았다고? 오, 훌륭해. 야, 너무 빨리 끝난 거야. 나 준비 안 돼 있는데, 다음 거? 오늘 일찍 가야 되겠는데. 이게 오래 걸리지 않아? 네, 이게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이거 풀었어? 아, 그렇게 오래 걸릴 건 아니야? 그림과 같이 길이가 2가 되는 지름이 있습니다. 반원이 있고, AB 위에는 PQ, 가게 크기는 세타. 그럼 원주각 크기, 여기는 호흡 BP에 대해서 원주각 크기는 똑같으니까 여기가 세타. 이쪽도 3세타. 여기 각은 네, 저기도 8-4세타. 그런데 교점이 R점이었을 때 삼각형의 내저본, 색칠되어져 있는 삼각형의 내저본에 반지름 길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두 삼각형은 닮았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길이 RP 길이나 RQ 길이를 구할 수 있긴 한데 구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AR 길이하고 BR 길이는 여기에 2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인 법칙으로 AR이나 BR은 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접하는 내저본의 반지름 길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내접하는 반지름의 길이는 닮은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맞나요? 닮은비를 알았으면 좋겠고 먼저 R 삼각형 PQR에 내접은 반지름은 R세타라며. 삼각형 ABR의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R-세타라고 할게요. 그런데 두 녀석의 길이의 비율은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큰 거지. 이 길이의 비율은 선분의 길이의 비율과 똑같을 거야. 근데 대응하는 변이 RP하고 RB가 대응하고 RQ하고 RA가 대응하는 거지. 그럼 닮은 비를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궁금한 거는 RP 대 RB가 닮은 비가 위에 거하고 밑에 거? 그게 이거랑 똑같아? 그럼 닮은 비를 알면 선분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네. 사인 법칙을 먼저 적용하고 싶습니다.
사인 법칙을 적용했더니 사인 4세타분의 이거예요? 왜 이게? R이 그 값이 2R 프라임 세타라고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녀석은 RA, RB가 필요합니다. RA의 값은 이거야? RB의 값은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RP가 몇인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이게 닮은비라고 하고 싶은데 RP를 구하고 싶어. RP 어떻게 구하지? 여기가 원주가 90도예요? 그럼 여기가 2니까 AP의 길이 값은 그때 내가 궁금한 건 RP가 필요합니다. RA를 백 넓이도 구해야 돼. 아, 그지 같은 새끼들. 아, 씨. 내 저번에 반지름 넓이 가지고 구하자. 내가 필요한 건 위에 거에 내 저번에 반지름 필요하죠. 넓이부터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 PQR의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방금 RP 구했는데? 몰라, 이렇게 쓸래. RP 곱하기 RQ 곱하기 사인 4세타. 이게 넓이. 그 넓이의 값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모르잖아. 밑에 거 구하고 있습니다. 밑에 게 지금 ABR이라고 하는 녀석의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RA RB 사인 4세타 그 값이 2분의 1 곱하기 R 프라임 세타 세배의 1이 그런데 위에 거는 문제점이 선분의 길이, 세변 길이 구한 게 불편해. 그 중에 RP 하나만 구이는 거지, 지금. 그럼 밑에 걸로 문제 푸는 게 낫겠다. 밑에 걸 이용해서 닮은비를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R 프라임 세타의 값은 2 더하기 사인 4세타분의 R의 값이 2 사인 3세타? 여기 있어요, 여기. 그 다음 RB의 값이 사인 4세타분의 분자의 값이 RA RB 다시 한 번만요. 2분의 극한값이 그러면 편하긴 하다. 모의고사는 그렇게 풀겠는데 논술이니까 그렇게 풀면 너는 감점이야. 네, 수식을 다 써야지.
졸라 귀찮지만 나 지금 엄청 귀찮거든. 끈기를 가지고 다 수식을 써야 돼. 중간에 생략하면 안 돼.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산수는 꼭 써야 돼. 그러니까 수식은 이거냐? 근데 내가 필요했던 거는 요 비율이 궁금했던 거잖아. 그 비율값이 RP 대 RB? 그러면 내가 R 세타를 구했잖아. R 세타를 가지고 R 프라임 세타를 가지고 R 세타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것분의 이걸 곱해야 돼? 아, 나 그지 새끼들 진짜. 아, 나 이씨. 아, 나 이씨. 너 잠시 기다려. 너 뭐야? 너 뭐야? 일단 지우고. 저 수식을 수식을 꼭 써야 되냐고요? 세터 아니면 네,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저거 써야지. 저거 아까 전에 비율. R P분의 RA. 나 지금 R 세타고 갑니다. 그걸 세타로 나누기 한 것까지 써버릴까요? 세타 빵 플러스로 가나요? 자,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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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씨, 아, 나 이씨. 어디다 대기시켜? 여기다 뭘 곱해야 돼? 아까 그 비율을 곱해야 되죠. 아까 그 비율이 사인 4세타 분의 2 사인 세타 분의 저거 사인 4세타 분의 2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4세타 분의 2 사인 3세타. 예, 극한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전에 이 코사인 세타 있어요. 그랬네. 이 코사인이었네. 다 했어 이제. 너무 빨리 집에 가는데? 얘가 누구냐? 2분의 3, 2분의 1, 4분의 3. 얘는 요거 봐야 되지, 요거. 그랬더니
앞에 값은 2 플러스 2분의 3, 2분의 1 누군지 몰라 까먹었어. 4분의 3, 3이야? 그 다음 곱하기 분자만 계산하면 되겠네? 분모의 값이 2분의 1 분자의 값은 얘는 2분의 3? 그럼 분모가 4분의 3 곱하기 1 네, 다 했습니다. 준비된 게 없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내가 내일 니네 어디까지 제본을 떠놓겠지 내가? 한 개와 먼저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한 개 프린트 어딘가 사라져버려. 오늘 밤에도 잠을 못 자겠네.